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우리 챕터 11장 8번 문제를 같이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8번 문제는 토지예요, 토지. 토지의 공급이 고정돼 있다라고 보는 견해의 타당성에 대해서 논의해 보아라. 이런 견해의 타당성. 이게 무슨 얘기죠? 토지의 공급은 고정돼 있다. 이게 뭐 타당하다 볼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고 약간 관점에 따라서 다르게 볼 수 있어서 둘 다 같이 한번 볼게요. 자, 여기서의 취지는 이 공급이 고정됐다는 거에 대해서 얘기할 때 이 토지, 물리적인 측면에서 또는 물리적, 자연적인 그런 토지를 얘기하는가, 자연적인 측면에서 토지의 공급, 요거를 얘기하는 건지, 우리가 경제학에서 얘기하는 경제적인 공급을 얘기하는 건지, 그걸 좀 살짝 구별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게 사실 제일 중요해요. 그리고 공급의 탄력성이라 했어. 공급이 고정돼 있는데 공급이 얼마나 증가할 것인가 그걸 얘기하는데 뭐 공급의 탄력성이다라고 할 때 우리가 이제 범위를 또 사실 보셔야 됩니다. 우리 저 앞에 탄력성 얘기할 때 분석의 범위 되게 중요한 거죠. 아니 현대자동차가 국내 시장만 놓고 봤을 땐 독점적인 위치에 있지만 세계 시장, 글로벌 시장에서는 독점적인 위치라 하긴 그렇잖아요. 그래서 우리나라 대한민국 땅덩어리 전체를 얘기하는 건지, 오케이. 아니면 뭔가 특정 용도에 사용되는 토지를 얘기하는 건지, 오케이. 또는 뭐 약간 개별 경제 주체인가 아니면 전체를 얘기하는가, 이런 범위에 대한 그런 얘기를 또 체크하셔야 됩니다. 오케이? 네, 그 정도. 그래서 이 토지가 고정돼 있는가, 요거는 사실 되게 중요한 이슈가 되긴 합니다. 이 고정돼 있기 때문에 공급을 늘렸다 줄였다 하지도 못할 뿐만 아니라 이거 들고 딴 데로 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요거 공급이 고정됐다는 거 우리가 경제적 지대라 하죠. 앞에 본문 내용 나와 있습니다. 경제적 지대라고 하는데, 그래서 헨리 조지라는 학자는요, 뭐라고 얘기하냐면, 아니 우리가 조세를 부과하게 되면 아니 사람들이 세금 내기 피하기 위해서 도망을 가버린단 말이야. 근데 토지는 도망갈 수 없어요. 그래서 토지에만 단일하게 단일세율로 과세하자. 토지 단일세론을 주장하게 됩니다. 오케이? 자, 그러면 우리 다시 한번 이 타당한 주장과 뭐 반대되는 주장 그런 것들 한번 볼게요. 자, 뭐라고 할까? 타당성이 있는가? 그래, 타당하다. 네, 요렇게 되는 주장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어떤 내용들이 있을까? 국토 전체의 물리적인 면적은 사실 고정돼 있는 거지, 토지라는 게. 그래서 물리적인 측면에서 땅덩이는 면적은 고정되어 있다. 뭐 그런 측면에서는 타당하다. 이렇게 볼 수도 있고요. 그리고 이 토지와 관련해서 우리가 땅값을 지대라 하잖아요. 근데 이 지대라는 것은 가격에 의해서 결정되는 게 바로 그치 가격을 결정하는 건 아닙니다. 오케이, 이건 무슨 말이냐면 리카르도의 지대론 거기서 얘기했는데, 리카르도의 지대론, 여러분 서울 강남의 땅값이 비싼 게 왜 비쌀까요? 왜 비쌀까? 땅값이 비싸니까 서울 강남에 뭐 집이라든가 물건 가격이 비싼 걸까요? 아니라는 거야. 리카르도는 땅 자체는 전적으로 수요에 의해서 결정되기 때문에 땅값이 비싸서 거기 물건값이 비싼 게 아니라 물건값을 비싸게 팔 수 있기 때문에 땅값이 비싸다. 요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해 가세요? 자, 그래서 리카르도에는 뭐 콜라 사이다 이런 거 없으니까 곡물, 쌀 가격 같은 그걸 가지고 하겠죠. 곡물 가격이 이렇게 비싸 가지고요. 땅값이야 지대라 할 수 있겠죠. 땅값이 비싸진다. 요 경로가 된다는 거야. 그러니까 요 반대 경로는 성립하지 않고 차라리 이게 맞다. 요렇게 됩니다. 이거는 인제 공급이 고정돼 있다는 뜻이고요. 자, 이렇게 토지라고 할게요. 토지의 가격을 지대라 합니다. 그래서 얘가 공급이 이렇게 있으면 이 가격은 전적으로 뭐에 의해서 결정되냐면 수요에 의해서 결정된다. 지대 땅값이. 이렇게 수요에 의해서 결정된다는 이 얘기가 바로 공급은 고정됐다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이해 가시겠죠?
그리고 인제 공급이 이렇게 수직이 돼서 이걸 우리가 탄력성으로 따지면 완전 비탄력적이라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완전 비탄력적이면 자 그러면 여기에 만약에 세금을 때리게 되면 누가 세금을 부과합니까? 그래요. 텍스는 전적으로 100%죠. 전적으로 토지를 가지고 있는 공급자에게 공급자가 지주 아니겠습니까? 공급자인 지주가 부담을 한다. 우리가 현실에서 살펴봤더니 세금을 때렸는데 공급자가 다 세금을 부담한다? 이게 뭐야? 그치. 공급 곡선이 수직이라는 것이고 그래서 공급은 고정돼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특히 사회적 후생 손실이라 할 수 있는 아니면 이게 초과 부담이라고 합니다. 초과 부담이 빵이야. 얘가 수직인 경우니까. 그래서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헨리 조지라는 토지 단일세를 주장하는 사람은 이렇게 초과 공급이 여기 초과 부담, 사회적 후생 손실이 빵이기 때문에 야, 여기다가 세금을 때리면 사회 전체가 효율적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그리고 타당하지 않은 이유 한번 생각해 볼게요. 타당하지 않다. 어떤 주장들이 있을 수 있을까요? 우선 첫 번째, 아니 물리적인 공급조차 완전히 고정된 건 아니다. 예, 고정이 아니다. 이해 가시겠어요? 아니 우리가 보통 보면 우리 서해안 같은 거 간척 사업을 통해 가지고 땅을 넓히잖아. 또 매립을 통해 가지고 우리가 이용하는 땅을 넓힐 수 있습니다. 또는 개간을 통해서 실제로는 늘리게 된다고요, 개간을 통해. 오케이. 네. 요 정도 보시고. 뭐 들어보셨죠? 어렸을 때 네덜란드 국토의 상당 부분이 간척으로 조성됐다는 거 그런 거 알 수 있고요. 싱가포르 같은 데도 그 대부분의 땅을 독립한 다음에 국토 면적의 20% 이상을 이렇게 간척을 통해서 메꾸기도 했대요. 우리나라 뭐 새만금 저쪽 서해안의 시화지구 이런 것도 대표적인 거 알 수가 있죠. 자 이게 고정되지 않았다 그러면 공급 곡선은 토지에 대한 공급 곡선은 수직이 아니라 우상향한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오케이. 자 그래서 요게 인제 첫 번째가 있고 또 하나 뭐가 있어요? 그래. 우리가 얘기하는 게 그냥 땅덩이가 아니라 용도별 토지 공급 이게 제일 중요한 거야. 토지도 우리가 사용돼야지 의미가 있는 거지 뭐 황무지 같은 게 의미 있는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용도별 토지 공급 같은 경우는 토지 공급은 이거는 탄력적이다. 이렇게요. 상당히 탄력적이다. 알 수가 있겠습니다. 이해 가세요? 경작적으로 의미가 있는 그 시장은 국토 전체가 아니라 지금 얘기한 것처럼 이게 전체가 아니라 특정 용도가 관심 있다. 그래서 여기 나와 있는 용도별 이게 인제 관심이라는 거지. 야 대한민국 땅 전체 뭐 그게 의미가 있는 건 아니다. 특히 농지 시장과 농지와 택지와 이런 거요. 이게 우리가 인제 나누게 됩니다, 용도별로. 그리고 상업 용지 이렇게 나눠 가지고 상업 용지별 시장 이렇게 시장이 나눠져 있다는 거죠. 근데 왜 여기 보시면 용지에서 택지로 왔다 갔다 하기도 하고요. 택지에서 또 상업 용지로 왔다 갔다 하기도 하고요. 이렇게 변합니다. 그래서 만약에 택지에 대한 지대가 가격이 올라가 그러면 농지가 택지로 변환돼서 택지 공급이 늘어납니다. 이해가시죠? 그래서 개별 용도의 토지 공급 같은 경우에는 국가 경제 전체가 아니라 용도별 특히 개별 용도별의 토지 공급은 이렇게 늘었다 줄었다 할 수가 있다. 그래서 탄력적이다라는 얘기는 우상향한다. 이렇게 정리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오케이? 딱 고 정도 보시고 그다음에 토지 같은 경우도 사실 대량이 가능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양적인 거는 고정돼 있을진 모르겠지만 농사를 짓더라도요. 더 많은 수확을 거둘 수 있을 수 있어. 그러면 토지의 대량을 통해서 대량을 통해 질적인 공급이 증가할 수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이해 가시죠? 질적인 공급이 증대될 수 있다. 뭐 그 정도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시장에 나오는 토지의 양은 변할 수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실제로 거래되거나 임대되는 토지의 양 자체가 뭐 정부의 보유세, 요즘 뭐 부동산 때문에 난리도 아닌데 양도소득세 등등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고요. 말 그대로 용지를 규제할 수도 있어. 정부의 제도에 의해서도 변할 수가 있네요. 오케이? 이해 가시죠? 그래서 우리가 활용을 하게 되는 토지의 시장에서의 공급, 이거는 정부의 여러 가지 규제라든가 규제 등에 의해서 영향을 받는다. 이렇게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오케이. 그래서 여기서는 뭐 타당성에 대해서 논의하여라 해서 그래, 토지의 공급은 고정돼 있어. 이렇게 주장할 수도 있고, 야, 우리한테 경제적으로 의미 있는 토지는 늘었다 줄었다 좀 할 수 있어. 그렇게도 볼 수 있겠습니다. 오케이. 이 정도까지 하고요. 다음 시간에 9번 같이 풀어볼게요. 감사합니다.